1974년, 내가 50세가 되었을 때 내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파산을 가장하는 백만장자들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진짜 파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단순히 공기를 얼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 즉 사람들의 신뢰를 얼게 했습니다. 내가 관리했던 투자 자금은 12개월 만에 50%나 급락했습니다. 이는 내 고객의 돈, 임명저축, 학비, 은퇴 계획의 절반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나는 오만함 때문에 재정적 레버리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던 한 푼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으로 구름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칼날 같은 질문이 나를 찔렀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가? 50세의 그의 경력은 엉망이고 전망도 없고 빚이 가득한 서류 더미와 고객들의 화난 전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뛰어난 변호사나 투자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한 것은 바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형편이 어려운 낡은 차를 타고 집으로 운전하다가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내 옆에는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낡은 트럭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은 흐릿했지만 그의 몸짓에는 말없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지불하고 담배 한 갑을 사서 서두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천재적인 IQ를 가진 하버드 졸업생인 저는 주유소 직원보다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를 믿었던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무게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비록 돈을 적게 벌더라도 변호사로 계속 일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오늘 99살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바닥에 있었을 때 배운 것입니다. 나는 복잡한 경제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행운의 숫자를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상처를 열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1974년 겨울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세 가지 결정이 어떻게 저를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에 오르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38살이던 196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젊고 야심찬 그는 변호사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빠른 돈, 인정, 자유. 나는 금융시장을 기회의 강으로 보고 뛰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로펌을 그만두고 친구, 가족,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얻은 돈 30만 달러로 나만의 펀드인 먼거 파트너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나에게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1963년에는 수익률이 13%였습니다. 1964년, 16살, 1965년, 24, 1968년에는 이미 6,500만 달러를 관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투자 천재, 오마이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무지가 아니라 재능과 행운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연속 승리를 거둔 후, 내 뇌는 위험한 물질인 오만함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주금고의 열쇠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내가 시장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더 멀리 내다봤다. 그리고 저는 투자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나는 더 많은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는데 그 주식이 너무 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이익을 배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한폭탄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973년 도착. 그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악몽이다. 석유 파동이 터지고 중동 전쟁이 터지고 미국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졌다. 한때 돈벌이 기계였던 시장은 꿈을 짓밟은 기계가 되었습니다. 내 엉덩이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나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해결일 뿐이라는 점을 나 자신과 고객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은 틀렸고 우리가 옳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버티면 가격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책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에게 뺨을 때렸다. 시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자유낙하하는 비행기처럼 곤두박질 쳤습니다. 1973년 말까지 내 펀드는 31%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화벨은 멈추지 않았다. 찰리, 무슨 일이에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나는 곧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내 손실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이 왔습니다. 그 해는 한 남자가 절벽에서 슬로모션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3월, 마이너스 16%. 6월, 영하 29도. 9월, 영하 35도. 12월, 마이너스 50%. 상상할 수 있나요? 매 초마다 화면의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바닥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래에는 항상 한층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부채에는 이자가 있지만 은행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돈이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은 최고의 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팔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저주입니다. 기다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의 크리스마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어요. 나는 친구 집에서 파티에 갔다. 모두가 축하하고 웃고 건배했습니다. 나는 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 지인이 다가와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거짓 동정심으로 찰리야, 올해는 쉽지 않았다고 들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년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 오만한 놈이 드디어 복수를 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첫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순되는 결정, 실패를 인정해야 했지만 나 자신을 실패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전략은 틀렸고 경제 예측은 실패했으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패는 사건이자 순간이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는 잃었을지 몰라도 내면의 나침반은 잃을 수 없었습니다. 1975년 1월에 나는 월스트리트에서 굴욕으로 여겨질 만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구질구질한 변명도, 시장 탓도 하지 마세요. 딱 3점. 첫째, 내가 틀렸어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둘째, 펀드를 청산하고 남은 한 푼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차오리 멍어라는 기계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울었어요. 51세의 남자가 사무실에 혼자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믿었던 사람들의 신뢰를 배반한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6개월 동안 갇혀서 1962년부터 1974년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분석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벤자민 그레이엄, 벤저먼 그램의 맹목적인 추종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우리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간단했습니다. 가격이 안 좋은 회사라도 청산 가치보다 낮은 한, 싼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리에 버려진 라이터를 주워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깨졌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60년대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70년대는 아니었어요. 나는 주가 수익률이 0.5인 철강 공장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것은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진은 무능했고 기계는 낡았으며 해당 부문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파산했다. 그때 나는 값싼 물건이 종종 너무 비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을 바닥으로 끌고 갈 때까지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기적인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주가를 살펴보았다. 올라갔나요? 행복감. 떨어졌나요? 절망. 이로 인해 시장의 파도를 서핑하려고 항상 사고 팔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좋은 회사가 망하면 팔고 나쁜 회사는 고집으로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 실수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레버리지였습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언급했지만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익도 증가하지만 손실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패배하면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 6개월은 나에게 한 푼도 벌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베터 모드에서 투자자 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바꿔놓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찰리, 펀드를 폐쇄했다고 들었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975년 8월 비행기를 타고 오마하로 가서 우리는 소박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번 파산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이제야 이해하셨군요. 투자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기업을 찾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만트라가 될 문구를 발표했습니다. 평범한 회사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멋진 회사를 공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 말은 번개 같았습니다. 멋진 회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호 해자가 있는 것,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것, 의책임자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코카콜라, 질렛. 지금은 비싸 보일지 모르지만 10년 후에는 헐값에 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향후 50년간의 사업을 결정하게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핏은 나를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에 초대했습니다. 나는 거절했다. 그는 자신이 파산했고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당신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승자가 결코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길을 택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나는 똑똑한 만큼 더 어린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파트너십을 수락했습니다. 1976년 52세의 나는 버크셔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가서 모든 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렸다. 나는 나의 새로운 철학을 시험해 볼 기회를 기다렸다. 1977년 기회가 찾아왔다. 우리는 시즈 캔디즈라는 회사를 보았습니다. 연매출 3천만, 이익 400만. 판매자가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내 예전 기준으로는 7.5의 배수인 강도였다. 나의 첫 번째 본능은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버핏은 저를 만류했습니다. 찰리, 다시 보세요. 이 회사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에 남자들은 힘들면서도 초콜릿 상자를 구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격 결정력입니다. 그들은 매년 가격을 인상하고 고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와 같은 브랜드를 구축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100억이 넘을 겁니다. 3천만 명은 자산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무형의 브랜드인 해자를 구매한 것입니다. 결국 나는 동의했다. 내 제2의 인생 첫 큰 투자였다. 결과는? 1977년부터 현재까지 시즈 캔디즈는 버크셔에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20억 그리고 우리는 3천만 달러만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사업의 힘입니다. 하루 종일 차트를 보면서 땜질하고 또 땜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입하고 시간이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놔두십시오. 그 후 우리의 투자 목록에는 워싱턴 포스트,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각각을 보관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찰리야,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왜 팔지 않니? 나는 왜 팔겠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군요. 계란이 비싸다고 암탉을 죽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1990년 66세의 나이에 나의 재산은 마침내 파산전 수준으로 돌아와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1974년에 판 구덩이를 메우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16년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기 확실성이라는 길이었다. 여기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시장은 항상 당신을 속이려고 노력합니다. 2006년 76세의 나이에 인터넷 버블이 찾아왔다. 이름에 기술이 들어간 회사는 이익이 없어도 하루 만에 가치가 2배로 오른다. 모두들 버핏과 나는 늙었고 신경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내 펀드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펀드는 급등했습니다. 압력은 엄청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보는 것은 최악의 고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버핏에게 우리는 이런 회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바보처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바보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2001년에 버블이 터졌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8년 84세의 나이에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은행들은 파산했고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골드먼 삭스, 제너럴 일렉트릭,
심지어 중국 베이디까지 인수했습니다. 사람들은 너 미쳤어. 세상이 끝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니요. 세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8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0세부터 99세까지 나의 결정은 간단한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앉아서 읽고, 생각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나는 99%의 기회에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보호 해자가 있는 예외적인 기회에 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86세의 나의 재산은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에는 99세로 2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0세에 5억에서 99세에 320억으로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어요. 아드레날린도 없었고 값싼 스릴도 없었습니다. 인내심, 규율, 그리고 종종 고독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세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평범한 기회를 쫓는 대신 큰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99세인 의사들은 내 몸은 낡은 자동차와 같다고 말하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했던 적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거의 한 세기의 삶에서 배운 세 가지 진실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진실. 첫 번째, 파산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충격이고 의무적인 교훈이다. 1974년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잘못된 전략을 사용했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돈을 좀 벌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제국을 건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버핏을 결코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통은 최고의 알람시계입니다. 실직, 빚, 사업 파산 등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 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둘째, 성공은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 극도의 느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두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30살에 은퇴하고 35살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즈캔디는 46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코카콜라, 35, BYD, 15세. 수십 년 동안 생각할 인내심이 없다면 당신은 항상 시장 게임에서 볼모가 될 것입니다. 달리면 놓치게 됩니다. 기다리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파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데 16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16년 동안의 복리이자는 내 재산을 몇 배나 배가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교는